범인은 분명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누군가 그 안에서 오래 머물렀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았는데도, 너무 이상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결론만 비어 있다는 사실. 그 공백이 사람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범인은 분명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사건 후에도 한동안 현장에 머문 흔적이 보였고, 어떤 사건에서는 침입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이어졌으며, 또 어떤 사건에서는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밤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 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그 집 안만큼은 아주 평범한 밤이었을 겁니다. 집에는 4식구가 있었습니다. 부부와 2아이.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이었고 그날 밤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이 더 섬뜩한 이유는 공간 자체가 너무 구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범행 후 흔적 없이 빠져나가기 좋은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즉, 범인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 결과 침입 경로로 추정된 곳 중 하나는 욕실 창문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가족들은 그 안에서 차례로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이유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범인은 범행 후 곧바로 도망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그가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정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흔적,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 컴퓨터를 만진 흔적, 그리고 여러 물건에 남겨진 생활 반응들. 이건 단순한 충동범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를 해치고도 그 집 안에서 한동안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현장에는 단서도 있었습니다. 지문, 혈흔, 의류 관련 정보, 심지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까지 남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라면 적어도 수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좁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타가야 사건은 이상할 만큼 오래 미궁에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은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서가 너무 많고도 어정쩡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장에 남은 흔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흔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결정적으로 지목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사건 초기의 수사 환경, 당시의 감식 한계, 그리고 방대한 제보가 오히려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서가 많다고 반드시 해결에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그 단서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을 때 사건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타가야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붙잡는 건 잔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집이 너무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의 조용한 주택가, 연말밤 가족이 머물던 일상적인 공간. 그 일상 한가운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들어왔고 범행 후에도 그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공포는 보통 어둠 속에서 오지만 이 사건의 공포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집 안 구조와 너무 인간적인 흔적들에서 옵니다. 무서운 건 그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가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침착함이 이 사건을 더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사건은 이상한 조짐이 범행 이전부터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기묘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곳 근처에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도시의 주택가가 아니라 고립된 농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힌터카이펙 살인 사건입니다. 1922년 독일 바이에른의 외딴 농장. 사건 전 농장 근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주변과 떨어져 있는 이 농장은 말 그대로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변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웃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범행 자체 이전에 이미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증언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농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다시 밖으로 나간 흔적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아주 오래된 사건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나간 흔적은 없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말도 남겼고 집 안팎에서 불안한 기척을 느꼈다는 정황도 전해집니다. 심지어 집 열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100년이 넘은 사건인 만큼 전해지는 세부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한 기록과 후대의 재구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농장은 범행 전에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농장 안 여러 공간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범인은 그 공간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안에서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딴 농장, 복잡하지 않지만 폐쇄적인 동선, 밤, 그리고 가족 단위 거주 공간. 이 조합은 범인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단서는 없었을까요? 문제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수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고 현장 보존 개념도 현대와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 관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증거가 얼마나 정확히 보존됐는지 지금 기준으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수사는 여러 추정과 여러 임무를 거쳤지만 결정적인 결론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힌터카이펙 사건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단지 범인을 못 잡아서가 아닙니다. 그 공간 자체가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장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딴 농장은 원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고립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건 범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농장 주변에 남았다는 발자국, 설명되지 않는 기척, 그리고 고립된 공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 정체가 보이지 않을수록 공포는 더 구체적으로 자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빌리스카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1912년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 작은 마을, 익숙한 이웃, 밤이 되면 금세 조용해지는 거리. 이곳의 한 목조주택에서 8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당시에는 말 그대로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장소는 낯선 폐건물이나 인적 없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아이들이 숨을 고르고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가장 치명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빌리스카 사건은 오랜 시간 많은 추정과 논쟁을 낳았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밤의 정적 속에서 범행이 이어졌으며 아침이 오기 전까지 외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범인이 집 안이라는 닫힌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침실의 위치, 가족이 잠든 시간. 그 모든 걸 이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 끈질기게 만듭니다. 수사는 진행됐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사 방식, 지역사회 내부의 소문, 확실하지 않은 진술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부족은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정황도 쌓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수사적으로 마지막 한 걸음이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빌리스카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강한 공포를 주는 건 그 잔혹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집이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아이들이 자는 방이 있고 부모가 잠든 침실이 있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을 법한 집. 그런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밤새 움직였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막지 못했으며 이름조차 끝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사건은 100년이 넘도록 식지 않습니다. 세타가야, 힌터카이펙, 빌리스카. 세 사건은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수사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닫힌 공간, 남겨진 흔적, 늦어버린 수사, 그리고 끝내 특정되지 못한 단 한 사람. 우리는 흔히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 단서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사건들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였다는 느낌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흔적들이 끝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오래갑니다. 사람은 완전한 어둠보다 설명되지 않은 흔적을 더 오래 두려워하니까요.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녹음 파일과 마지막 음성 기록이 남은 미제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